오늘 방산 섹터가 좋습니다. 국산 무기를 수출한다고 하죠. 북한의 도발도 계속됩니다. 저희는 대표적으로 한국항공우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사청에서 그동안 수입에 의존해오던 조기 경보기를 국내에서 독자 개발한다고 하죠. 한국항공우주의 목표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함께해 주실 두 분 소개합니다. 레몬리서치의 김민수 대표와 코스파트너스의 김남부 대표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자, 한국항공우주의 두 분의 목표가부터 보고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한국항공우주의 두 분의 목표가 오늘 좀 괴리가 있습니다. 오늘 7% 넘게 오르고 있는데 자, 김남부 대표께서 41,000원 그리고 저희 김민수 대표께서 5만 원을 설정을 해주셨습니다. 추가 상승 여력은 아주 높게 보지 않으시네요, 김남부 대표님. 제가 적어드릴 때 뭐라고 거기에 적었냐면요. 네. 최소 41,000원이라고 사실 최소 적었어요. 41,000원. 지금 1차 숫자만 목표가. 나가다 보니까 예, 지금 41,000원. 최소가 빠졌네요. 네, 중요한 일단 게 빠졌어요. 전고점 부근이 41,000원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 구간대를 어떻게 소화를 하느냐에 따라서 추가 목표도 열려 네. 있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1차 목표가 41,000원으로 할게요. 자, 최소 1차 목표가로 합시다. 1차. 자, 정고점 부근이 41,000원까지 오를 수 있다. 일단 가격 결론부터 들어봤습니다. 야, 근데 저희는 이 뉴스를 오늘 접했습니다만 이미 시장에선 알고 있었는지 혹은 다른 호재거리가 있었던 것인지 12월부터 슬슬 고개를 들면서 박스권의 상단까지 올라와 있네요. 대표님. 네, 오르니까 목표가를 저만큼 잡는다. 아닙니다. 아니죠. 그거보다는 어떤 주봉이나 월봉의 패턴을 보게 되면 네. 그동안 많이 밀렸습니다. 과거에 한국항공우주도 상장 실질 심사 대상에 올라갔던 적이 있었었죠. 그만큼 한때 아픔을 딛고 또 과거에는 여러 가지 부진했던 모습들을 변화하기 시작하는 단계가 들어오다 보니까 그에 따라서 낙폭 과대 이후에 참 오랜 기간 횡보하다가 이제 변화가 들어온다라는 쪽에 포인트를 맞춰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최근에 들려오는 여러 가지 시장의 변화들이 약간 그렇다고 지금 만만하게 시장에서 뭐 성장주냐 가치민감주냐 이런 가치주냐 이런 쪽에서 대응을 하기 좀 힘든 상황 쪽에서 약간 틈새적인 변화로 이어지는 대표적인 섹터 같고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오늘 또 이게 부각받으면서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은 또 지금 가격대에서 막 사게 되면 단기 가격 부담은 있겠죠. 그래서 아마 추세는 계속 움직이고 있다라는 쪽에서 또 시장이 약간 또 어떤 위축에서 회복으로 들어가게 되면 그동안에 선전했던 종목은 또 밀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만약에 사신다고 하더라도 여기는 아닌 것 같고요. 한 36,000원대 초반대 정도를 노리시면서 대응하는 게 더 맞지 않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저희가 이제 가격 전략을 일단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만 도대체 이 회사가 왜 오르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증권사의 소평이 나온 것 같고요. 이제 대북 리스크가 부각이 되면 함께 오르는 측면도 있고 또 국산 무기 수출에 대한 기대감도 있다라고 말을 하는데 이 주가가 오른 핵심 포인트는 뭘까요, 대표님? 방산 관련하니까 왠지 대표님께 질문을 집중하고 싶습니다. 제가 왜 김방산인가요? 군필자. 예. 네, 그래봐야 이쪽과 전혀 상관없는 의무병이어서. 아, 그렇습니까? 네. 좀 네. 사람이 섬세해 보이죠? 어머, 네, 그러시군요. 죄송합니다. 네. 그래서 이쪽 가장 중요한 거는 실적 변화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예. 한때 그 2015년도, 16년도 한참 잘 나갔을 때 보기에는 한국항공우주가 순이익이 영업이익이 한 3천억대, 순이익이 한 2,500억대, 600억대 나왔던 회사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여러 가지 굴곡이 있다 보니까 많이 힘들었었고요. 그러다가 이제 점진적으로 실적만 보게 되면 안정세가 들어가고 있다는 관점 쪽에서 바라보는 게 가장 큰 핵심이고요. 그런 쪽에서 아마 최근의 동향들은 뭐 뉴스와 함께 보셔서 다 아시겠지만 또 방산주를 끌어올릴 만한 여러 가지 지정학적 리스크가 좀 부각되고 있는 쪽. 특히 지금 당장은 러시아 대군이라면서요. 러시아 대군이 13만 명이 우크라이나 옆에 턱 대기하고 있다 보니까 그런 부담감도 그쵸. 오히려 방산주 특히 그래요. 그렇다고 비텍 사는 것보단 차라리 좀 덩치가 있는 쪽을 보는 게 맞지 않나라는 쪽이고. 왜요? 빅텍 왜죠? 의문의 일패입니까? 이미 일패라기 있는 일패입니까? 보다 예. 매매 빠르시게 하시는 분들은 뭐 제가 더 이상 말씀드릴 거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인 방산 쪽에서 매출이나 변화를 끌어내는 쪽은 아무래도
원래 LIG 넥스원이나 뭐 한화 시스템 이런 쪽을 몰아보는 게 맞는데 그런 쪽에서는 오히려 좀 추세적으로 가고 이쪽은 더 빠르게 움직이고 하다 보니까 좀 차이는 있겠죠. 그런 쪽에서 또 하나 방산 쪽을 바라보는 게 수출 모멘텀이죠.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 바라보는 거는 왜 중동에서 한국산 이 무기를 많이 구매할까요? 네. 네. 왜 그렇습니까? I love Korea? 네. 우리나라 무기를 잘 만들어서 그런가요? 상대적으로 그 좀 많이 이제 인지도가 올라갔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중에서 또 하나 눈여겨 보는 게 이제 이스라엘에서 네. 지난번에 미사일이 왔는데 아이언돔으로 다 요격을 시키는 모습들이 나오죠. 그러다 보니까 깜짝 놀라서 그렇다고 이스라엘과 약간 좀 관계가 그렇게 썩 네. 좋지 못하다 보니까 네. 부럽긴 하고 예. 그를 좀 쫓아갈 만한 기술력을 보이는 데가 어딜까 하다 보니까 이번에 LIG 넥스원 관련된 쪽에 이런 미사일 수출도 같이 영향을 끼쳤다라고 혼자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유, 네. 무슨 말씀이세요? 그래서 그때 상당히 네. 중동 쪽에서 부러워 많이 하더라고요. 예. 네, 그래서 이런 변화도 같이 연결을 끼치면서 여러 가지 영향 쪽에서 이제 방산도 수출이다라는 쪽의 변화를 보게 되면 좀 더 눈길이 가지만 궁극적으로는 네. 우주 항공 쪽과 연결시켜야겠죠. 예.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체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어떤 전쟁 우려, 소위 그런 것 때문에 방산주들이 오늘 좀 움직이고 있다. 네. 이런 측면으로 해석을 해도 괜찮다는 말씀이신데요. 그쪽은 이제 정황상 뉴스 정도. 예, 네. 그렇죠. 네. 근데 사실 오늘 한꺼번에 움직이는 것은 사실 그런 어떤 재료에 의한 매매성 상승으로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렇죠? 네. 저는 이런 주식이 사실 움직일 때 오늘 시장에서 가장 너무 시장이 어려우니까 네. 이렇게 뉴스가 분명한 이슈에 주가는 움직입니다만 이게 시장의 합리적인 움직임인지 우리 정말 투자자분들이 투자할 만한 대상인지에 대한 사실 강한 의문이 있습니다만 부대표님 어떻게 조언해 주시겠습니까? 저는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정말 힘든 시기가 있었어요. 2017년, 18년도 방산 비리, 회계 이슈 이런 모든 것들을 겪다 보니까 한국항공우주만 하더라도 10만 원 선에서 정말 주가가 많이 하락하는 그런 장기 추세 하락을 겪었었고요. 이런 변화가 감지되기 시작한 지가 한 1, 2년 사이에 일어나고 있는 건데 단순히 국내의 기업들만 이런 변화를 맞이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요. 한국항공우주처럼 뭔가 대주주가 국가나 아니면 국가기관이 대주주를 맡고 있는 그런 기업들 보면 사실 주가가 큰 폭으로 오르기가 힘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이제 글로벌 그 방산 기업들 또 더 나아가서 우주 개발과 관련한 기업들을 보면 점차적으로 이 기업의 그 본질이 국가기관에서 민간 산업 쪽으로 계속해서 탈바꿈되는 그런 모습들이 확인이 되고 있고요. 그렇다 보니까 민간 쪽에 자금들이 들어오면서 조금 더 개발에 있어서는 진척도를 내는 그런 모습들이 국내 기업들도 그러한 변화를 겪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거기에다가 지금 한국항공우주가 개별적인 호재를 가지고 한국항공우주만 단독적으로 올라가고 있는 것은 아니고 LIG 넥스원과 같은 좀 방산주에 했었을 때 그동안 사실 뒤에 많이 가려졌었던 이런 초대형 우량주들이 뭔가 좀 선봉에 나서서 올라서기 시작했다는 것을 보면 이번에는 중기적으로 최소한 상승 사이클을 탄 것이 아닐까라는 그런 관점에서 저 역시 목표 주가를 41,000원으로 좀 제시를 드릴 수 있었고요. 그동안 방산주 하면 오를 때가 딱 정확히 언제였었냐면 북한에서 동해상으로 미사일을 발사를 한다든지 그런 어떤 노이즈가 있었을 때 반짝하고 상승을 하는 그런 이제 단기 모멘텀에 지나지 않았었는데 그렇다 보니까 시장에서 차지하는 방산주의 입지가 그렇게 크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서는 우주 개발 이슈라든지 그리고 또 K 방산 수출과 관련해서 대통령이 또 해외를 순방을 하고 하는 그런 과정에서 뭔가 결과물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라는 것을 감안을 해보면 이제는 방산주가 무시할 수 없는 시장에서의 주요 테마로 좀 자리할 수 있는 그런 패러다임의 변화가 만들어지기 시작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두 분께서 방산주에 대한 투자 의견을 어떻게 가져가시는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저희 김남부 대표께서는 산업의 확장성에 주목하고 있다. 투자할 만하다. 그리고 저희 김민수 대표께서도 수출이 가시화되는 종목에 주목하자라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방산주 안에서도 재료 때문에 그때그때 움직이는 종목 말고 앞서서 말씀하셨듯이 수출 호재가 살아있는 종목. 어떤 종목으로 압축하면 좋겠습니까, 대표님? 네, 그러다 보니까 그 종목이 제일 나을 것 같고요. 지금 말씀드리는데 그쪽과 함께 자회사 한화 디펜스를 갖고 있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네. 이쪽도 아마 지금 기준으로 보게 되면 이제 실적의 변화는 꾸준히 가져온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지금 나오고 있는 대표적인 실적 변화만 본다고 하더라도 지금 한때 또 어떻게 보면은 과거 2015년도 16년대랑 많이 비교를 하는데 그때 위축됐던 실적들이 지금은 꾸준히 돌아오기 시작한다라고 하게 되면 그런 부분 쪽에서 아마 그때보다 매출은 더 커지는 현상이라고 하게 되면 아마 이런 쪽도 지난번 나왔던 과거의 고가 때 흐름들까지는 연결을 시킨다라고 하게 되면 아마 추가적으로 한 직전 고점이 7만 원대더라고요. 그 정도 부분까지는 꾸준하게 가지 않을까 싶은데 이쪽은 또 그렇다고 뭐 급등은 아니겠죠. 그렇다 보니까 추세적인 흐름들에 대해서는 눈길은 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한번 어떤 주식 투자하면 좋을지 여쭤볼까요? 저희 김남부 대표께서는 타픽 혹시 뭘로 꼽고 계십니까? 저도 비슷할 것 같아요. 한국항공우주나 LIG 넥스원이나 비슷하게 흘러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제가 지금 보면 우리가 이 방산주들이 단순히 방산 사업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주 개발 사업도 같이 하고 있어요. 그 두 가지가 완전히 나뉘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번에 보면 국내에서 그 소행성 관련해서 이제 충돌 시험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 우주 개발 프로젝트들이 연이어서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들에 네. 또 입찰을 하고 수주를 참여를 해서 들어가고 있는 기업들이 한국항공우주, LIG 넥스원 똑같습니다. 그래서 네. 이들 기업들이 이제 우주 개발 프로젝트 일정에 맞춰서 또 다시 한번 주가가 한번 그 퍼포먼스를 낼 수 있는 그런 일정들도 있는 만큼 계속해서 좀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텐데 저 역시 이렇게 주가가 많이 올랐을 때 진입을 하기보다는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이제 추세 상승을 노리는 거라면 당일의 음봉권에서 매수를 해 보시는 것이 그래도 좀 빠르게 수익권 전환해서 가져가실 수 있는 그런 팁이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LIG 넥스원 같은 경우에도 보니까 작년 한 해 동안 꾸준히 올라서 거의 2배 가까운 상승률을 기록을 했네요. 저희가 LIG 넥스원 그리고 한국항공우주를 살펴보고 있는데 자, 관련해서 두 분 모두 단순히 어떤 뉴스에 의한 이슈가 아니라 수출 호재도 있고 방산 산업 자체의 확장성의 측면으로 보고 계신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의견 일치했어요. 자, 그러면 다음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 바진에서 상장 폐지를 결정했다고 하는데 공개 매수를 한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리고 주가는 오늘 두 자릿수의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런 뉴스가 나올 때 어떻게 투자를 하면 좋은지 두 분의 투자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네, 자, 아름다운 마무리를 진행하고 있다. 김남부 대표님, 저희 김민수 대표님께서는 6,200원에 매도하자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런 종목 투자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왜 회사가 상장 폐지를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이 시장에서 자금을 굳이 우리가 조달을 할 이유가 없다. 그런데 괜히 상장을 유지를 해서 여러 그 간섭을 받느니 우리는 상장 폐지를 해서 그냥 사업 활동에만 조금 더 치중하고 싶다 집중하겠다. 할 때 하는 그런 모습들인 것 같아요. 맘스터치 나쁜 게 같은 아닌 경우. 거죠? 네, 그렇기는 합니다만 다만 이것을 아직 보유하고 계시지 않은 분들이 뛰어들기보다는 이제 보유하고 계신 분들의 영역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예. 과연 내가 얼마에 매도를 할 것인가가 이제 관건인데 보통은 공개 매수 가격에 결국 수렴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민수 대표님께서도 6,200원에 매도를 하자라고 말씀을 주신 것 같고요. 제가 아름다운 마무리라고 했던 이유는 뭐냐면 보통은 공개 매수가보다도 훨씬 더 위에 가격에서 매수를 한 주주분들이 많은 경우 같은 경우에는 잡음이 많고 또 반대를 하기도 하고 95%의 주식을 보유를 해서 대주주가 그것을 상장 폐지 요건을 잦은 상패 요건을 만들기가 쉽지 않은 경우가 있는데 맘스터치 같은 경우에는 물린 분들이 없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최고가니까. 네, 맞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아마 그러한 수순으로 결국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최고가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모두가 수익이 나고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맘스터치. 6,200원이 그 공개 매수 가격이니까. 네, 부 대표님께서 잘 정리를 해주셨는데 네. 저는 약간 비틀어 보겠습니다. 네. 비틀어 보게 되면 일단
전 임원이 횡령 사건이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약간 또 부담이 될 수 있는 상황 쪽에서 일단 정리하자. 뭐 이런 분위기. 네네네. 또는 두 번째로는 기업 공개를 해놓은 상황이라고 하게 되면 투명하게 이 여러 가지 절차가 진행이 돼야 되는데 그렇죠. 일단 비꼬는 겁니다. 네, 아니, 네. 무슨 말인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꾸준하게 어떤 프랜차이즈 업체다 보니까 네. 영업 현금으로 꾸준히 들어오는 거 네. 이거 그냥 우리가 다 관리하겠다라는 예. 입장. 또 세 번째는 비공개로 관리하겠다. 뭐 그래도 외관법인이다 보니까 예. 나오긴 나오겠죠. 네네. 근데 굳이 그럴 필요가 있겠느냐라는 쪽.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스톡 옵션 쪽도 있네요. 예.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스톡 옵션 행사 가격이 임원들이 2,000원대 초반이라면서요. 아, 네. 지금 그- 팔아도 3배는 거뜬히 수익이 나는 구조군요. 그냥 그 정도. 네. 그렇게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그냥 이유가 없이 하지는 않겠죠. 그런 네. 쪽에서 그냥 그냥 굿바이. 네, 이상입니다. 바이. 네. 6,200원까지 올라가면 좀 정리하시는 것이 좋겠고 지금 이 종목을 뭐 신규로 들어간다거나 트레이딩 관점에서 보는 종목은 아니죠. 네, 전혀 그쪽과 상관없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맘스터치 이슈가 있어서 저희 마지막 세 번째 이슈로 살펴봤습니다. 자, 맞수 한판 오늘 레몬리서치 김민수 대표, 커스파트너스의 김남부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